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매매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매매 규칙이 도대체 뭔가? 매매 규칙은 뭔가? 매매 규칙은 이게 규칙이에요. 이게 30%라고 하는 저 위치가 규칙이야. 매매 규칙. 예.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 주가라고 쓰죠. 주가가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거래량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시가로부터 몇 %라는 거예요? 30%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0% 이상, 30% 이상. 가격은 주가는 가격은. 그러면 언제 파느냐? 30%가 갔어. 그러면 가격과 분명히 일치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가격.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격이래요. 가격. 그래서 수익률 %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언제 파느냐? 돈이요. 돈을 뭐라고 그래? 거래량이라고 그래. 거래량은 다른 말로 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흐리게 써서 회전율 변동성. 회전율 변동성. 직전 40거래 평균 대비 30% 이상 주가입니다. 그리고 회전율은요, 최근 2일 평균. 얘가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캔들과 두 개의 평균이 40 평균 대비 500% 이상. 변동성은 똑같아. 기준봉 나오고 뒤에 캔들 더해서 이 1 평균이 일중 변동성 오르고 내림이 40일 평균 대비 50%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56%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56%. 가장 안전한 곳은 40에서 45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오케이, 바리. 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기준봉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로부터 30%를 기준으로 가는데, 밑을 이렇게 쳐다봐. 거래량이 들어왔어? 예, 안 들어왔는데요? 그냥 둬봐. 거래량이 들어왔어? 예, 들어왔어요. 그럼 끝. 예, 도망쳐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보세요. 대마이평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마이평.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여러분들 떡볶이 기법이라고 예전에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5일 이평이라고 치자고요. 5일, 예, 종가단순 이평선이라고 할 때 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가가요, 빠지다가 횡보하다가요,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요, 갑자기 붕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거래량은요, 20일 평균입니다. 한 달이죠. 이 밑둥지 막대 그래프보다 몇 배수, 3배수라고 써요. 3배수가 올라와야 되고, 3배수. 그리고 이 캔들은 5일 이등평균선을 개파하게 해서 시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쭈르르륵 올리는데 이 밑둥지 막대 그래프보다 몇 배, 2배 정도 올라오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후에 주가가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양봉이 이렇게 들이차 안착을 하겠지, 그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이죠. 어느 날, 예, 음봉이 하나 이렇게 발생하면서 종가가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얘는 떡볶이 판인데 떡볶이를 아줌마가 막 볶다가 하나를 태워서 밑으로 딱 던져버리는 거. 이렇게 매매를 했던 게 무려 14년 전에 이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말이죠. 60년, 70년대에는요. 상한가, 한가 제한폭이 4.5%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건설주들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예전에 그 60년대 말에서 우리가 붐이 일었던 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붐이 일었어요. 그죠? 그 건설회사가 그때는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진짜 큰 손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그 건설회사가 사우디어 수주를 하나 계약했다. 그러면요. 점상 날아가는데 며칠 날아가냐면요. 한 달 내내 점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당시에요. 이병철 회장님이 제일 부자였거든요. 현금 부자. 그때 당시 한 5천억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더 부자가 계셨어요. 광화문 곰이라고. 광화문 일대 땅을 다 갖고 계셨던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자녀가 팔남배입니다. 팔남매. 그분이 매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9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과연 돈을 얼마나 버셨을까요?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목적은 그냥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께 모든 지분은 원래는요, 정상적으로 회사가요, 멀쩡하고요, 정말요, 훌륭하고 매출액 괜찮고요, 영업이 괜찮고 막 현금이 막 잉여금이 쌓이고 막 돈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투자도 받고 해서 또 회사를 늘리고 또 설비를 갖춰서 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늘려가면서 주주들하고 같이 함께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리면서 아싸라 비오, 아싸 가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리고 어떤 가짜 공시나 뉴스를,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뿌려가지고 최고점 10배, 뭐 20배 올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순진한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어쨌든 아시겠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진화됐죠. 10%에 15%에 30%까지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7% 이상, 14% 이상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그걸 믿고 앉았네. 네? 믿고 앉았는데 그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갈게요. 자, 어떤 의미냐면은 대마 2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평을 뭐로 보냐면요, 이쪽 지점에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종가라고 그래요. 종가. 끝난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가?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 모든 기준을 종가 단순이라고 그래요. 종가 단순. 앞에다가 5일 종가 단순 이평선, 앞에다가 10일 종가 단순, 아니면 20일 종가 단순이라고 그러는데 잘 봐요. 50, 20, 60, 120이 아니라 모든 이평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40이요. 40일. 40일이라고요. 40일. 예,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종가 부분과 시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은 거예요. 허가를 득한 거예요. 허가를.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매매 규칙에 따라 그 퍼센트에 도달해야 되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는 테마 원전. 감사합니다. 다음. 예, 접니다. 예, 너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 그래서 네가 원하는 42.3%에 도달하면 그거로 끝난 줄 알거라. 감사합니다. 너는 태양광.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대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은 시가와 종가는 이미 시작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를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캔들에 내가 왜 종가로부터 3%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방송에서 보면요, 어떤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함에 있어서 그 종목의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세요라고 그래. 시초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거래되는 가격의 사례. 그럼 내일 붕 떠서 갭상에서 30% 가면 그게 시초가인가? 그게 아니고, 잘 들어봐. 종가로부터 3%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사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넘어가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알았지? 한 가지 알아두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진폭이라고 그러지. 거기가 6%인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 시작하는 거지. 아무니나 대나가나 막 사라고 그러면 안 돼.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재무제표 볼 때 BPS 대비 PBR을 계산하고서 네가 그 종목을 줘야 될지, 종목 진단할 때 그 종목을 괜찮아요, 갈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3천당 제약이 120만 원에 샀는데 괜찮아? 120만 원에 가? 그 개구리 머리에 뿔이 나야 가는 거지. 미국에서 저런 행위하면은 종신형이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거 14%, 내 거 14% 이런 거예요. 그 네가 14%에 만들었으면 내 거 14%가 남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 15에서 30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14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느냐고. 알겠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이런 얘기요. 자, 중국집에 가갖고
뭐 시키는 거요? 이거 뭐요? 자, 이게 뭐게? 예, 이게, 예, 그냥 내 발음대로 쓸게. 짜장면이요. 짜장면을 몇 그릇이요? 두 그릇. 예, 두 그릇을 시킨 거요. 그럼 한 그릇에 몇 퍼센트요? 그래, 한 그릇에 14%. 두 개 시켜서 네가 한 그릇 먹고 내 한 그릇 남겨놔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지? 예. 그런데 소장님, 이게 14%가 아니라 22%면요. 22%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요, 22%가 아니라고 이게 19%면요. 그 30에서 19 빼면은 내 거는 11%잖아. 이것도 가능한 거지.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요? 얘는 그릇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이 똑같은 짜장면이요. 다시 여기다 쓸게. 시작. 짜장면이요. 그지? 그 얘는 뭐 같아? 이 곱빼기요. 곱빼기. 내 거는 보통이야. 그러니까 얘가 시키는 거지. 얘가 뭐요? 큰 손이요. 이분들은 못 이겨. 얘들이 그들이요. 야, 나 배고파. 곱빼기다. 그래. 곱빼기입니까? 너 짜장면 곱빼기야? 저는요? 너는 보통이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 응? 원래는 14 아니면 15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원래